안녕하세요. KLP 코리아 연구원 K입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이 처음 알려지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던 영상, 알리에서 산 부품으로 오토매틱 시계를 직접 만들어보자에 등장했던 로얄 오크 스타일의 시계를 올해 버전으로 다시 조립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디자인의 모티브가 되는 로얄 오크는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 오데마 피게의 대표작입니다. 1875년 설립된 오데마 피게는 파텍 필립, 바세론 콘스탄틴과 함께 세계 3대 시계 브랜드로 손꼽히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로얄 오크는 1972년 바젤 시계 박람회에서 처음 공개된 모델입니다. 전설적인 시계 디자이너 제랄드 젠타가 단 하룻밤 만에 디자인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당시 오데마 피게는 젠타에게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스틸 스포츠 워치를 내일 아침까지 디자인해달라고 요청했고, 젠타는 구식 잠수복 헬멧의 구조에서 영감을 얻어 지금의 로얄 오크를 탄생시켰습니다. 팔각형 베젤 위에 그대로 노출된 8개의 스크류, 케이스와 하나로 이어진 통합 브레이슬릿, 그리고 그랑 타피스리라 불리는 격자문의 다이얼 패턴이 로얄 오크를 상징하는 디자인 요소입니다. 이름인 로얄 오크는 영국 해군의 전함 HMS 로얄 오크호에서 따왔습니다. 영국 해군에는 총 8척의 로얄 오크호가 존재했는데요. 이 함선의 이름 자체는 17세기 영국의 찰스 2세가 전투에서 패한 후 숨었다고 전해지는 참나무 로얄 오크에서 유래했습니다. 디자인은 다이빙 헬멧에서, 이름은 해군 전함에서 가져온 바다라는 하나의 테마로 이어진 시계인 셈입니다. 당시 오데마 피게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이 시계에 금시계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선보였습니다. 이 도전은 결국 럭셔리 스포츠 워치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계기가 되었고, 오늘날 로얄 오크는 이 장르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4년 뒤인 1976년에 파텍 필립에서 공개한 노틸러스 역시 같은 디자이너 제랄드 젠타의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채널의 이전 영상에서 노틸러스 스타일의 시계 조립을 선보인 바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 카드를 참고해주세요. 조립에 앞서 시계 조립 콘텐츠는 특정 브랜드를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드는 스타일의 부품을 직접 골라 나만의 시계를 조립하는 취미 콘텐츠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립한 로얄 오크 스타일의 디자인은 지난번과 다르게 블랙 다이얼로 제작해보았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부품을 하나하나 따로 구매할 필요 없이 세트 구성으로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한 번에 구매했습니다. 덕분에 부품 간 호환성 문제 없이 비교적 수월하게 조립할 수 있었습니다. 구매 링크는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조립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무브먼트 위에 다이얼을 결합합니다. 용두의 방향, 데이트 창의 방향, 족의 방향, 그리고 중심부의 위치를 함께 고려하여 무브먼트 위에 다이얼을 올려줍니다. 이후 부드러운 천이나 종이를 대고 살며시 눌러서 결합해줍니다. 로얄 오크 스타일의 다이얼은 그랑 타피스리라고 불리는 격자문의 패턴이 특징입니다. 이 패턴이 대각선으로 틀어지지 않도록 방향을 잘 확인하신 후 결합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이얼 결합이 끝나면 용두를 뽑아 날짜가 넘어가는 기준점인 12시 방향으로 시간을 미리 맞춰둡니다. 이제 핸즈를 조립합니다. 핸즈를 조립할 때는 접착 성분이 있는 로디코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로디코로 핸즈를 집은 후 워치 핸즈 프레스 혹은 핀셋으로 살며시 눌러 결합해줍니다. 핸즈 조립을 모두 완료하셨다면 검수 단계로 넘어갑니다. 각 핸즈가 서로 수평을 이루고 있는지, 정각을 가리키는 각도가 맞는지, 그리고 용두를 24시간 돌려보며 날짜가 정상적으로 넘어가는지까지 꼼꼼히 확인해줍니다. 검수가 끝나면 용두를 제거합니다. 용두를 제거할 때는 그냥 당겨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무브먼트의 해당 부분을 핀셋으로 눌러준 상태에서 용두를 당겨야 분리됩니다. 용두를 제거한 후 조립된 다이얼과 무브먼트를 무브링 위에 올려줍니다. 케이스와 결합하기 전에는 붓이나 에어블로우를 이용하여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해줍니다.
이제 케이스를 결합합니다. 로얄오크 스타일 케이스는 팔각형 베젤과 통합 브레이슬릿 구조 때문에 일반 라운드 케이스보다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다이얼의 12시 방향과 케이스 베젤의 스크류 위치가 어긋나지 않도록 방향을 잘 맞춰서 결합해 주셔야 합니다. 케이스 결합이 끝나면 용심에 용두를 결합해준 후 무브먼트에 다시 꽂아줍니다. 이때 순정 용심은 길이가 길게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케이스에 맞춰 길이를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용심의 길이는 케이스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조립한 시계에 맞춰 직접 측정한 후 잘라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용심의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두를 무브먼트에 결합한 후 용두를 케이스 쪽으로 눌러 완전히 밀착시킨 상태에서 길이를 측정해줍니다. 이 상태가 실제로 시계를 착용할 때 용두가 위치하게 될 정확한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길이 측정이 끝나면 용심을 다시 무브먼트에서 빼줍니다. 그 다음 용심에서 용두를 분리한 후 앞서 측정한 길이에 맞춰 용심을 잘라줍니다. 용심을 자를 때는 한 번에 많이 자르기보다 조금씩 잘라가며 맞춰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짧게 자르면 용두가 케이스에서 뜨거나 아예 결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조금씩 다듬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잘라낸 용심에 다시 용두를 결합한 후 무브먼트에 꽂아 케이스와의 밀착 상태를 확인해줍니다. 용두가 케이스에 자연스럽게 밀착되고 빼고 넣었을 때 부드럽게 움직인다면 용심 길이 조정이 완료된 것입니다. 케이스백을 닫기 전에는 반드시 먼지와 이물질을 한 번 더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글래스 전면 부분에도 먼지가 남아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로얄오크 스타일 케이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케이스백이 일반적인 케이스백과 다르다입니다. 일반적인 시계는 프레스 방식 혹은 스크류 방식으로 케이스백을 닫지만 로얄오크 스타일은 다수의 나사로 체결하여 케이스백을 고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워치 프레스가 아닌 드라이버만 있으면 케이스백을 닫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체결 순서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나사를 조이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모든 나사 구멍에 나사를 가볍게 살짝씩 조여 전체적으로 자리를 잡아줍니다. 처음부터 한 곳을 끝까지 조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사가 느슨하게 걸려있는 상태를 먼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조일 때는 한쪽 방향을 조이면 그 다음은 반대쪽 방향을 조이는 방식으로 대각선으로 번갈아가며 조여줍니다. 이 방식은 자동차 타이어 휠의 볼트를 조일 때 사용하는 방식과 동일한 원리인데요. 압력을 전체에 균일하게 분산시키기 위한 방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은 처음부터 100%의 힘으로 나사를 완전히 조이지 않는 것입니다. 한쪽 나사가 과도하게 먼저 조여지면 그 부분에 오링만 강하게 눌리게 되어 방수액이 묻은 오링이 한쪽으로 삐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수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오링이 변형되어 케이스백이 제대로 밀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차로 전체 나사를 50% 정도로 조여 균일하게 자리를 잡은 후 2차로 다시 대각선 순서로 돌아가며 완전히 조여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모든 나사가 균일하게 조여졌다면 케이스백이 틈없이 단단하게 체결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레이슬릿을 결합해주면 로얄오크 스타일의 시계가 완성됩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선보였던 스타일의 시계를 다시 조립해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사용하는 공구나 촬영 방법 등이 정리되어 좀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같은 스타일의 시계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커스텀 시계 조립의 또 다른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곧 올라올 영상으로는 저희 채널의 효자 콘텐츠였던 서브마리너 스타일 시계의 2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브마리너에서 인기 있는 디자인 중 하나로 보여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피드백 주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